안녕하세요. 이틀 연속 영상을 만들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고요. 때가 때인 만큼 이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가 궁금해서 다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애플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아마존이 어제 구글과 오늘의 메타처럼 아주 실망스러운 earning을 발표했는데요. S&P는 23.30이 내려갔고 다우는 194가 올라갔고 나스닥은 178포인트가 빠지면서 어제와 비슷한 그림을 그렸는데요. 나스닥이 아주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실적을 단면적으로 보자면 886억 달러를 예상했는데요. 901억 달러를 발표해서 나쁘지 않게 보였고 주당 1불 26센트를 원했는데 1불 29센트를 했습니다. 그러니 좋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이폰이 약간 실망스럽고 맥 컴퓨터는 생각보다 상당히 좋았습니다. 한 20억 달러가 더 들어왔고 아이패드이 좀 실망스러웠고 웨어러블 애플워치 같은 데서는 88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96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좋았고요. 서비스 분야에서는 예상치보다 약간 밑돌았고요. 오늘 장에서 3% 정도 떨어졌는데 실적 발표 후 1.3%가 빠지고 있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내일 분위기 따라서 이 정도는 플러스로 다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이 장중에서 4%가 떨어졌고 실적 발표 후 17%가 빠지는 실망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한때 20%가 넘게 빠졌습니다. 소폭 회복했는데 예상치가 실적에서 매출이 1274억 달러를 예상했는데 1210억 달러를 발표했고 주당이익은 22센트 예상치에 28센트를 했기 때문에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다운 쿼러입니다. 아마존의 가장 큰 쿼러죠. 아무래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가장 큰 쿼러인데 1550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가이드라인이 1400억에서 1480억 달러로 가이드라인이 나왔고요. 50억 달러의 이익을 예상했는데 브레이크 이븐에서 40억 달러밖에 벌지 못할 것이라고 아주 실망적인 실적을 발표했고요. 또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 리테일에서 788억 달러어치 물품을 팔아서 약 30억 달러의 손해를 봤습니다. 리테일에서는 원래 마진도 좋지 않고 아시다시피 인건비와 등등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이 분야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손해를 봤고요. 또 아마존의 스타죠. 아마존에서 가장 이익이 많이 나는 이 AWS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예상치가 212억 달러였는데 205억 달러를 발표하는 바람에 물론 작년보다는 27%나 잘한 좋은 넘버이기는 하지만 예상치보다 밑돌았고 문제는 순이익이 63억 달러를 원했는데 54억 달러로 좀 저조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도 걱정스러운 면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이 54억 달러가 이 리테일에서 28억 달러를 손해본 것을 상쇄는 해줬지만 예상치보다 많이 밑도는데요.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아마존에서 좀 밝은 구석이라고 할까요? 아마존에도 이 광고비 수입이 상당히 짭짤합니다. 95억 달러의 광고비를 벌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광고가 아마존이 어디서 광고를 이렇게 많이 버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광고비가 전년도 76억 달러보다 훨씬 많은 95억 달러로 상당히 괜찮은 보고를 했습니다. 말하는 사이에도 조금 더 회복을 해서 현재는 14%가 내려가고 있고 내일 내려가는 건 분명합니다. 갭다운을 할 것인데 정말 계속 펀치를 두드려 맞는 그런 기분이라서 별로 좋지는 않고요.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차트도 봐야 되겠죠. 어제에 이어서 이 S&P가 역시 탑을 그리고 다시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나스닥은 그보다 좀 더 확연하게 다시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일도 이런 애플이나 아마존 같이 헤비웨이트들이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마켓이 좋을 수는 없고요.
어제 영상에서 메타를 얘기하면서 많이 갭다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이런 시점에 오면은 심리적으로 100, 200 이런 라인들이 심리적인 라인이 되는데요. 뿔을 오늘 깰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깨고 내려와서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RSI는 23.85로 상당히 과매도가 되고 있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진입하는 것은 상당한 등락을 예상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고요. 오랜 동안 조금씩 모아가는 정말 최적기죠. 메타가 P가 8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모아 나가시는 것이 정상적인 코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막상 사기에는 두렵죠. 이렇게 내려가는 마켓은 항상 두렵습니다. 내일 더 떨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이 항상 앞서기 때문에 사기는 힘들 텐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아마존을 보면요, 역시 나스닥과 같은 그림이죠. 50일에 부닥쳐서 내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오늘 에arning에서 내일 갭다운이 현재 95불 50전에 거래되고 있다면, 갭다운이 지난 전저점을 확실히 깨고 내려온 여기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 데일리로 보는 것보다는 위클리로 봐야 되는데요. 이 주봉으로 봤을 때 노란 선인 전저점을 깨고, 이 전저점뿐만이 아니라 이게 사실 4년 전에 탑이었거든요. 이 전저점을 깨고 더 내려간다는 건데, 그 다음 서포트가 어디쯤에 있냐면은 82불에 있거든요. 내일 이쯤 95불에 연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가줘서 이 4년 동안 지켜온 이 서포트를 지켜준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 밑에서 계속 헤매고 있다면 그 다음 서포트인 82불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 데드 크로스가 나올 건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좀 상당 기간 동안 어려울 수 있으니 82불도 억측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심들을 하시고요. 물론 이 회사가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이런 즈음에 모아가는 것이 나중에 몇 년 지나서는 내가 그때 샀을 걸,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 생각을 좀 깊게 하셔서 오랫동안 버티실 수 있으면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쇼텀으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은 아예 진입하는 것을 이런 라인들에서 좀 서포트하는 게 확인되면 그때서야 움직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애플은 나쁘지 않았죠? 제가 듣기로는 애플 아이폰 14에서 이 프로 시리즈가 지금 현재 충분히 출하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컴포넌트가 모자라서, 아시다시피 이 유통 공급망에 이 원활하게 부품이 수급되지 않아서 14 프로는 원하는 만큼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닝은 괜찮았지만 마켓이 내려가는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주식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 애플도 보시면은 50일 이동평균선을 부딪혀서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 또다시 이 전저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전저점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마켓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니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은 이 전저점이 홀드하는 걸 잘 보셔야 되겠고요. 또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은 최소한 이 전저점 근처에 올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애플의 주봉 차트를 보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다만 이런 중요한 라인에서 홀드해주는 힘이 다른 회사들보다는 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K킴님이 요청한 종목 도이치뱅크를 볼 텐데요. 도이치뱅크도 3, 4분기 에arning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40센트였는데 57센트로 좋게 나왔고요. 총 매출도 69억 달러로 예상치보다 13%가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이치뱅크는 크기도 하지만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이 유럽에서는 심심치 않게 뉴스거리가 되는 은행인데요. 도이치뱅크가 드디어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 9불 70인데 52주 최저치 근처에 있고요. PE가 8.6으로 어제 본 그 US뱅크보다는 더 낮기는 한데 8.6도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배당
상황은 은행으로서는 좀 적은 2.3%인데, 자, 이것이 도이치뱅크의 주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정말 놀랍죠?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 상황에서 잠깐 깨지나 했는데 깨지 못하고 드디어 골든크로스를 그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신 분들한테 이제 드디어 좀 희망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것을 일봉으로 보자면 일봉도 역시 데드크로스 난 상황에서 계속 내려가고 있었는데 늘 말씀드리는 이 이격이 상당히 넓어졌었죠. 이격을 조금씩 이제 줄여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식은 아주 단기간에 7불에서 9불까지 퍼센티지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단기간으로 봤을 때는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고요. 물론 은행이 이제 이자율이 좀 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200일을 잘 보셔야 되고요. 200일을 뚫은 상황에서 최소한 3, 4일 잘 머무는지 보셔야 되고 그제서야 조금 사서 모으면은 좋지 않냐 생각하고요. 너무 단기간에 빨리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00일을 이번에는 뚫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계신다면 아까 주봉에서 보셨듯이 워낙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지만 RSI도 72.53으로 과매수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조심해야 되는 구간으로 새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200일이 어떻게 플레이아웃 되는지 뚫리는지 실패를 하는지 보시고요. 만약에 실패한다면 50일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요. 현재 50일은 8불 43센트에 놓여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켓을 둘러봤고요. 좀 자주자주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업데이트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것이나 서로 공유하고 싶은 것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듦에 있어서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은 금요일이고 미국은 금요일로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좋은 주말도 보내시고 주말에 주식 같은 거 쳐다보지 마시고 스트레스를 많이 푸시고 모두 멋진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